안녕하세요. ABO 김봉학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인된 삶과 그렇지 않는 삶. 좀 심할 수도 있지만 주인된 삶과 종의 삶. 내가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지 종으로 살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명료하게 주인과 종의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차이의 명료한 차이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지입니다. 정말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청소를 하더라도 또는 식당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또는 뭐 직장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또는 기업을 하고 있던 또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사람과 그냥 종으로서 사는 사람은 명료하게 갈리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자기 삶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즉 그림을 그릴 줄 안다는 것이죠. 자기 삶에 대한 명료한 그림이 없다,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청사진이 없다, 그것은 지금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반드시 자기 삶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있죠. 종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청사진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다루게 되죠. 그러나 청사진과 계획이 없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모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다룰 줄도 모르고 그걸 가치 있게 가꿀 줄도 모르는 채 평생을 살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으로 그 장소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자원을 자본화할 수 있죠. 그리고 자원을 충분하게 잘 가꾸고 자원을 충분하게 동원하는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주인들이 동원하는 자원, 그 자원들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청사진과 계획,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죠? 에너지, 열정을 가져다 쓸 수 있고 용기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또 도전을과 또 기회를 활용할 줄 알고 또 사랑하고 용서할 줄도 알고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학습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고 또는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직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아는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자원이라는 것을 알죠. 어찌 보면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동원하는 자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짜 자원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과 이것이 자원인지 모른 채 그저 쓰고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자원들을 어떻게 동원해야 되는지, 어떻게 동원했을 때 효과성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 자원을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학습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도성과 영향력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이 자원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대지에게 진주를 준다 하는 우화가 떠오를 정도로 자기가 이미 그 진주와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보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보석이 자기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안다라면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그 진정한 밭, 보물이 들어있는 그 밭이 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현명함의 가장 궁극적이면서도 그 본질적인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택하고, 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욕구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욕구가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 완전히 자신의 욕구에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되어 있죠. 물론 이 자신의 욕구에 포커스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어찌 보면은 시야가 좁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중심으로 어떤 세계를 펼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욕구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청사진과 계획과 비전을 실현하는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러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관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죠. 근데 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도 어떤 짧은 의미에서 단순한 욕구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욕구, 자기 자신만의 그 작은 욕구들을 채우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어떤 흐름, 시대의 흐름,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되고, 가난의 가장 대표적인 징표가 외롭다, 고립되어 있다입니다. 주인된 삶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 트렌드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 트렌드 안에서 자신의 길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관심과 학습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이 삶은 단지 한 그 세대, 그 사람의 한 생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문화적 유전자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인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삶을 배워버린 자녀들은 그 자녀들은 다시 그 주인의 삶을 배워서
주인된 삶을 사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실현하게 되고, 종의 삶을 산 사람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종의 삶을 답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게 자원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자원을 자본화하고 또 세상 속에서 길을 낼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의 욕구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고 용기를 발휘하고 학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인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